자, 우리가 화면을 띄울 때 이미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앱의 화면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화면을 만들어서 추가하고 그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든가 메뉴 화면이라든가 이런 앱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띄우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화면을 띄우는 경우에는 자, 몇 가지 안 될 거고요. 자, 뭐 지정된 화면을 딱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단말에 카메라 앱이 있으니까 그때 화면을 띄워주거나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웹 브라우저 화면을 띄워주거나 이런 경우 있지만 자,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화면을 만들어서 띄우게 됩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직접 화면을 만들 때는 어떻게 가냐? 자,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화면은 자, 화면을 눈에 보이는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자, XML 레이아웃 파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화면 자체는 자바 소스 파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화면을 만들려면 자,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XML 레이아웃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이 이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메인 액티비티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같이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만들 때는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바 소스 파일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app라고 하는 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제 새로운 화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new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아래 내려가 보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티비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첫 화면의 유형, 첫 화면을 어떤 종류로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 항목들이 여기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랭크 액티비티나 엠프티 액티비티를 선택을 했죠. 자, 엠프티 액티비티를 한번 선택을 여기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화면이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보였던 비슷한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면 자, 여기 액티비티 네임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뉴 액티비티로 한번 해볼게요. 새로 추가한 화면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네임이 액티비티 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피니쉬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자바 소스 파일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new activity.java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RES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new.xml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바 소스 파일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가 이해가 되죠. 그걸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각각을 따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서 여기 매니페스트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자,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액티비티가 뭐죠? 안드로이드의 화면 하나를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의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해서 뉴 액티비티라고 붙였죠. 뉴 액티비티.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 추가한 겁니다. 요 위에 보면 액티비티라고 해서 네임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죠. 이건 뭐예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화면을 만들 때마다 그 정보를 여기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태그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자동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형태로 가면 자동으로 이 과정을 해주는데요. 그걸 안 해주면 여러분 직접 추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파일이 자동으로 2개가 추가가 됐고요. 자, 세 번째 거에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수정이 됐으니까 이제 화면을 만들어 봅니다. activity new.xml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아유 깨끗하네요, 그죠?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클릭해 보면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갖다 놓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메인 화면에서 띄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new activity라고 해서 새로 띄워지는 화면이죠. 그래서 이 화면이 띄워진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백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새로 이 화면에 버튼을 추가를 하고요. 텍스트에다가는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자, 이거를 20dp 이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온클릭 속성에다가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온 버튼 1클릭트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 온 버튼 1클릭트라고 하는 거는요, activity new.xml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activity new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new activity.java에 쓰는 겁니다. 여기 가보면 on create 안에 두 번째 줄이죠. 자, set content view에서 R이 뭐예요? res 폴더, layout이 layout 폴더, 그다음에 activity new가 activity new.xml 파일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자동으로 추가된 activity new.xml 파일의 화면 구성을 여기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화면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자, public void on 버튼 1 clicked view v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돌아가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 자,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ew activity라고 하는 거에 아직 기능 동작은 안 넣었지만 화면 구성이나 자, 자바 소스와 XML 소스가 이렇게 매칭이 여기서 매칭이 돼 있으니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쓰는 건 어떻게 쓸 거냐? 자,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에다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을 띄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텍스트 속성. 자, 그러면 새 화면 띄우기 이렇게 한번 글자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클릭 속성을 넣을 수도 있지만 자, 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소스로 갈 수 있죠. 자, 새로 추가한 거는 버튼 4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거고요.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서 자, on create 안에 두 줄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자, 버튼을 찾아줍니다. find view by id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대문자 r.id. 버튼 4가 우리가 새로 추가한 새 화면 보이기 띄워주기 그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튼이 찾아지니까 버튼 4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자, 버튼으로 형 변환해서 캐스팅해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버튼 4라고 하는 데다가 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 엔터, new on click listener 엔터 치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는 on click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호출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코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화면을 띄워줄 거예요. 근데 새로운 화면을 띄워줄 때는 무조건 인텐트를 씁니다. 왜? 시스템이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인텐트라고 했죠. 그럼 인텐트를 만들어 봅니다. 인텐트는 new intent라고 하고 소괄호 자, 세미콜 맨 뒤에 세미콜론 붙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좀 달라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면을 띄울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띄울 때 했고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우리 앱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첫 번째 get application context를 넣습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get application context를 한번 계속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get a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 만든 액티비티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 new activity가 새로 만든 화면의 클래스 이름이죠. 거기에 .class라고 합니다. 자, 좀 어렵게 보이지만 .class라고 하는 거는 new activity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기본 변수 상자예요. 우리가 여기다 뭔가 넣지 않아도 .class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클래스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얘가 담고 있어요. .class를 일단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tart activity라고 하고 여기에 intent를 한번 넣어주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새로 만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뜨게 돼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진짜 뜨는지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자, new activity에서 돌아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토스트를 한번 띄워봅니다. toast.make text 첫 번째는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요. 콤마 toast.length long 맨 뒤에 .show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메시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finish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봅니다. 이거는 액티비티 안에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기 있는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뉴 액티비티를 만든 거잖아요. 그 원래 액티비티에 finish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finish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호출해서 실행하면 이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 화면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봐도 끝내주세요.
이 화면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드 여기도 하나 넣고요. 자, 뉴 액티비티도 하나 넣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직접 화면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직접 화면을 추가하고 직접 화면을 추가한 거를 띄워주고 다시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동작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새 화면 띄우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 화면이 보이죠.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보이고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인 화면으로 아래쪽에는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입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입력한 걸 한번 자, 여기 가서 봅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화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화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카페테리아에 갔을 때 카페테리아 안에는 식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식당이 모여 있는 게 카페테리아죠. 그래서 자, 이 주문을 하는데 자, 냉면을 먹을 거냐, 돈가스를 먹을 거냐, 스파게티를 먹을 거냐, 주문은 한 군데서 받는다. 아,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도 잘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주문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우리가 만든 앱의 화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화면을 띄워주거나 직접 여기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안드로이드 OS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요청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화면이 자, 여기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의 화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얘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청만 하면 되는데 요청할 때 뭘로 요청해요? 인텐트로 요청한다. 인텐트가 일종의 주문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문하는 거 말고 이 앞에 안드로이드 OS라고 하는 주문을 받는 사람이 식당 쪽에 야, 어떤 주문이 들어왔어 라고 해서 알려주려면 이쪽에 이 음식점에서 이 식당에서 도대체 뭐를 하는지, 돈가스를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당은 자, 어떤 메뉴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주문 가능한 음식들을 정보를 여기다 알려줘요. 그게 뭐냐? 매니페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식당 안에 돈가스, 쫄면, 냉면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 돈가스, 쫄면, 냉면이 전부 다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화면을 만들 때마다 뭐예요? 매니페스트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시스템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가스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주문을 넣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 가보면 액티비티라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의 식당인 거예요. 우리가 카페테리아 안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 돈가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화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화면은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 넣어줘야 시스템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누군가가 시스템에 뉴 액티비티 화면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청할 때 시스템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매니페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액티비티를 만들 때 그 방법으로 만들면 아까 했던 방법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매니페스트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화면을 띄우는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 띄우는 과정, 내가 화면을 띄워주세요 인텐트로 요청하면 OS가 받아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화면을 띄워준다. 그 화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니페스트에 등록한다. 자, 클래스 객체 뭐예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직접 띄울 때 newActivity.class라고 넣었죠? 그 클래스는 뭐예요? 붕어빵 틀과 같아요. 거기서 인스턴스 객체가 new로 만들어지는데 이 클래스 자체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newActivity.class라고 하는 .class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get application context 도대체 뭐냐?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컨텍스트는 자,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해화역에 커피숍에서 보자 라고 할 수 있죠. 이 해화역에 커피숍이라는 건 하는 게 뭐예요? 커피숍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지만 얘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시간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화면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버튼이라고 하는 게 대상은 버튼이지만 이 버튼이 어떤 화면에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한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는요, 표준 자바하고 다르게 그 어떤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버튼에다가 물어보면 버튼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버튼이 주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버튼을 처음에 만들 때 컨텍스트를 버튼에 전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버튼뿐만 아니라 버튼이든 텍스트든 이런 UI를 담당하는, UI가 뭐예요? 눈에 화면에 보이는 화면 구성을 UI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UI를 담당하는, 자, 토스트도 UI로 보이는 거죠. 그 대부분에다가 컨텍스트 객체를 처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ew 버튼이라고 소스 코드에서 버튼을 만들 때는 항상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앱에서 쓸 수 있는 컨텍스트 객체를 찾아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정리를 해보면요. 버튼의 입장에서, 자,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를 전부 다 버튼이 컨텍스트를 갖고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버튼 입장에서는 get application context가 아니라, 자, 주변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추가했기 때문에 화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tivity라고 하는 화면을 컨텍스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et application context가 아니라 this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버튼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자, 어쨌든 대충 이 정도 이해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new 버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거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거 지금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면으로 뭔가 보여주는 실제 코드를 만들고 화면을 구성해서 해봤죠. 근데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는 항상 화면이 하나가 아닙니다. 화면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면이 뭔가 하나 추가가 됐을 때 이런 방법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